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역시나 승무패 28회차에서 제 픽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고, 역시나 승무패 28회차는 2월이 되면서 10억 가까이의 2월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 1등은 2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상적인 경기들로 구성이 된 만큼 여러 명이 나눠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여러 명 속에 숟가락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29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본머스 대 브랜트포드. 본머스는 직전 경기에서 아스널에게 패배를 하면서 2경기 연승 후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본머스가 무난하게 정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브랜트포드가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올랐지만 직전 2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고 승리하지 못한 2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본머스의 승리는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머스의 직전 경기 대패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본머스도 제자리를 찾는 건가, 본머스라는 이름값에 비해 성적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판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연 브랜트포드와 경기력에서 차이가 큰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전력의 차이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본머스가 최근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긴 하지만 그 6경기의 상대팀이 루턴타운, 에버턴, 브라이턴 같은 최근에 하락세를 달리고 있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리그 2경기를 남겨놓고 전혀 동기부여가 또 없는 두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두 팀의 전력과 경기력이 과연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3픽 후에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데 저는 아마 브랜트포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에버턴 대 셰필드. 에버턴은 최근 물 오른 기세로 강등권에서 벗어났고 직전 4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리버풀과 브랜트포드까지 잡아내면서 강등 버프를 좀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리그 지금 1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는 경기, 즉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셰필드는 5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강등 버프는커녕 아예 리그 꼴찌로 완전히 처박히면서 강등이 확정이 됐고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합니다. 또 핵심 선수인 맥버니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아메도 호지치 선수도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리그 꼴찌로 강등이 확정되면서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는 없지만 자존심 회복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 있고 패배하긴 했어도 직전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발악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셰필드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이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셰필드 쪽으로 꺾되 에버턴이 홈에서 연승한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최강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에버턴의 승리도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경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에서 좀 픽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홈승만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변도 같이 잡아보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턴. 뉴캐슬은 직전 홈 7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다시 물오른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 5경기에서 17골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롱스테프와 기마랑이스 선수를 필두로 이삭 선수에게 연계되는 공격 전개는 좀 압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이삭 선수의 발밑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브라이턴이 직전 경기에서 6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지만 직전 원정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판헤케, 에스피투냔, 램프티, 밀러, 미토마, 마치, 퍼거슨 등 핵심 주력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엄청난 전력 노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앙 페드루 선수의 결정력만 믿고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뉴캐슬은 챔스 진출권을 놓쳤지만 유로파 진출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첼시가 승점 2점 뒤진 7위에서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뉴캐슬이 원정이라면 무승부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만 가져가기도 충분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번리. 토트넘은 최근 4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챔스 진출권을 따내는데 실패했고 시즌 막판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패한 4경기에서 무려 13골을 실점을 하면서 견고했던 수비는 완벽하게 무너졌고 중원에서 활약하는 메디슨 선수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5경기 연속골 외에는 딱히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이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챔스 진출권을 따는데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연패를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번리에게 다시 한번 패배를 한다면 유로파 진출권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번리는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고 리그 2경기를 남겨두고 17위 노팅엄과 5점 차이의 승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노팅엄과 루턴타운이 17위를 두고 피터지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이 최근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수비에서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변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번리가 최근 19경기째 실점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수비 불안을 보이긴 해도 홈에서 압도적인 공격으로 찍어 누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경기 연패를 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역배도 좀 충분히 가져가도 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루턴타운.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첼시에게 5대0으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무너졌고 모든 경기 포함 직전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홈에서도 5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홈 2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물론 루턴타운도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좀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력에서 앞서는 웨스트햄이 무난하게 정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웨스트햄은 홈에서도 8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부진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고 리그 9위에 위치하면서 리그 막판에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루턴타운 리그 18위에 위치해 있고 2경기 남겨둔 상황에서 노팅엄과 승점 3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이 좀 패배하길 바라야 하고 남은 경기들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승리를 해야 강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죽기 살기로 임할 게 당연하게 보여지고 부상 복귀한 핵심 공격수 아데바요 선수가 직전 경기에 골을 기록하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두 팀 경기 내용 자체가 좋진 않지만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루턴타운이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간절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역배도 가능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엔과 파케타 선수가 아직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고 워드프라우스의 프리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중복폴더로 완벽하게 루턴타운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강팀 맨시티에게 5대1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피지컬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골을 기록한 황희찬 선수와 쿠냐, 네투 선수가 모두 부상 복귀를 하면서 스쿼드 보강은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중원의 르미나 선수가 쓰러지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5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올리세, 에제, 마테타로 이어지는 공격 전개는 최근 리버풀과 뉴캐슬까지 잡아내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직전 경기 맹구를 4대0으로 완벽하게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정에서도 직전 2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만큼 시즌 막판이지만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하지만 5경기째 패배가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기세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시즌 막판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핵심 선수들이 부상 복귀한 울버햄튼인 만큼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패 3픽이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두 팀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호비점을 가져가는 팀이 항상 승리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울버햄튼의 승리만 가져가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저는 최근에 물오르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무게를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세비야.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전반 이른 시간에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셀타비고에게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두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좋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비야는 직전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 5경기에서 단 두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부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좀 괴상하게 이상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데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고, 주포인 엔 네실이 다음으로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이삭 로메로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전력 노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직전 원정 4경기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 경기도 순위에서 보듯이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 3픽도 좀 좋아 보이지만, 공격력에서 압도하고 있는 비아레알 쪽으로 좀 가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소를로스 선수가 17골, 모레노 선수가 10골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알렉스 바에나 선수가 12도움을 기록하면서 완벽한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세비야가 과연 엔 네시리 선수에게 의존하는 공격력으로 비아레알의 공격력을 압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경기입니다. 또 비아레알이 홈에서 실점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홈 쪽으로 인정을 하고 가되, 최근 세비야에 패배하지 않는 원정 경기력도 좀 이쪽에 고민해야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8번 경기 노팅엄 대 첼시. 노팅엄은 강등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리그 강등권 18위인 루턴타운과 리그 2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승점이 단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까딱하면 바로 강등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경기이지만 상대가 첼시인 만큼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첼시가 원정 직전 6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전 2경기에서 토트넘과 웨스트햄을 잡아내면서 2경기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았고, 잭슨 선수는 2경기 연속골에 직전 경기에서는 멀티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파머 선수가 있고 없고의 경기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첼시인데, 파머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도 경기 감각이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득점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전력에서 앞서는 첼시가 쉽게 노팅엄을 잡아낼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이 원정보다 홈에서 실점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최근 상대적 강팀들과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강등 버프까지 기대해보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좀 가져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전 11경기째 실점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첼시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첼시는 리그 7위에 위치하면서 아직 유로파 진출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과 토트넘이 승리하지 못하고 남은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첼시 쪽으로 가보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번 경기 빌바오 대 오사수나.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도 될 경기로 보입니다. 구르제타, 니코 윌리엄스, 이냐키 윌리엄스, 베렌게르 등 핵심 선수들이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고, 홈에서 16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홈승으로 완벽하게 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이변을 보지 않는 이유는 오사수나가 최근 4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연패한 4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 내 최다골인 16골 기록하고 있는 거의 100% 핵심 전력으로 모든 공격력을 들쳐업고 있는 부디미르 선수가 부상 이탈했기 때문에 대체할 선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빌바오가 홈에서 16경기째 패배가 없긴 해도 최근 3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무승부까지 받쳐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는 빌바오 쪽으로 인정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카디스 대 헤타페. 최근 카디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4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득점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헤타페는 지금 직전 경기 빌바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 경기들에서 3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카디스보다는 조금 더 경기력이 나아 보입니다. 다만 헤타페는 핵심 공격수인 마요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격 쪽에 확실한 전력 요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헤타페가 최근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순위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헤타페의 승리만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카디스가 리그 18위에 위치하면서 17위인 마요르카와 6점의 승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등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고 원정보다 홈에서 월등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어떻게 흘러갈지가 참 애매한 경기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부패 3픽 써보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직전 2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원정 연패의 부진함을 씻어낸 상황이고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셀타가 직전 경기 비아레알을 잡아내긴 했지만 비아레알의 전반 이른 시간 선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가져간 셀타비고지만 경기 자체를 압도하지 못했고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면서 홈과 원정에서 확실한 경기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맨유 대 아스날. 맨유는 번리도 꺾지 못했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4대0으로 개처발리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맥토미니, 레시포드, 바란, 마르티네즈, 린델로프, 맥과이어 등등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력이 거의 걸레짝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수비의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선수의 부상이 특히 큰 전력 누수로 보여집니다. 아스날은 현재 4연승을 이어오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오고 있고 2위 맨시티와 승점 차이가 단 1점 차이, 그리고 맨시티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1위를 지금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절대로 미끄러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눈에 띄는 전력 누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맹구라면 제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아까운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이래저래 떠들지 않고 아스널 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발렌시아 대 라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알라베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3경기 연패 기록 중이고 라요도 직전 경기에서 리그 꼴찌인 알메리아에게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2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발렌시아가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홈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홈 2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라요도 원정 직전 8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심각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똥 대 똥의 경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띄는 전력 누수도 딱히 없고 근데 아무래도 라이오가 원정에서 좀 실점률이 크게 올라가고 원정 직전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원정 득점력도 완전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홈 2점을 가져가는 발렌시아가 손톱만큼이라도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딱히 색깔이 없어 보이는 두 팀인 만큼 홈 쪽으로 좀 인정하고 가야 될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베티스 대 알메리아. 순위에서 보나 전력에서 보나 베티스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메리아는 리그 20위 꼴찌에 위치하면서 강등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원정 버프, 강등 버프 바랄 수 없습니다. 또 핵심 선수인 몬테스와
하마자니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알메리아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원정 직전 5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좋은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많은 실점으로 승리는 따내지 못하고 있지만 의외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홈에서 4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 베티스로서는 수비 뒷공간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강등이 확정된 알메리아이고 전력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홈 쪽으로 인정하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알메리아의 승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2월도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픽이 남으시거나 추가로 소액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꺾어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29회차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차가 2월 회차인 만큼 32,000원짜리 픽이나 48,000원짜리 픽 구매를 할 생각이고, 제가 구매한 픽은 월 3,990원에 꺽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따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토요일 오전쯤에 구매하고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승무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